생일날 아침 당신은 어떤 기분으로 눈을 뜨시나요? 혹시 벌써부터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특별해야 한다는 압박감, 행복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까지. 32살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생일을 평범한 하루처럼 보냅니다. 케이크도 없고 축하 인사를 피하지도 않지만 특별히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냉담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를 맑고 차갑게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시간의 흐름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흐름이 자신을 덜 상처 입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생일 앞에서 느꼈던 모든 어색함과 부담감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나이를 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감정과 기억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의식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 삶을 은밀하게 지배합니다. 생일이라는 상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한 해가 더해지는 날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상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젊음의 한 조각, 가능성의 한 조각, 꿈꿨던 미래의 한 조각이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 남성은 축하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축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실을 외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결단입니다. 그의 하루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케이크에 촛불, 박수소리, 축하해요라는 외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종류의 축하가 있습니다. 자신의 깊은 바닷속에 있는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는 침묵입니다. 우리는 생일이라는 의식 앞에 서면 흔히 시간을 정복하려 합니다. 올해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뭔가 이루겠어. 더 나은 내가 될 거야. 하지만 그는 시간을 정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을 인정합니다. 흐름이 있고 자신이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생일날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기뻐하지 못할까? 왜 축하받는 게 이렇게 불편할까? 그것은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축제보다 더 깊은 곳에서 당신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생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몸이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지도 않고 표정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기쁨도 없고 거부도 없습니다. 그저 중립입니다. 그리고 그 중립은 그에게 일종의 방어막입니다. 정서적 평온이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자극은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세상의 상징들은 이제 마음을 크게 흔들지 않습니다. 박수도 케이크도 축하의 말도 그의 내면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보호받고 있는 중입니다. 말 없는 무표정은 거절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입니다. 그는 시간의 흐름과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것을 조용히 관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로 상처를 감춥니다. 웃음으로, 떠들썩한 파티로, 과장된 기쁨으로. 하지만 그는 침묵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생일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단어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그것이 그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의 침묵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된 평온함입니다. 외부의 상징들이 힘을 잃을 때, 내면은 마침내 자기만의 목소리를 되찾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생일에 느꼈던 설렘, 촛불을 끄며 속삭이던 소원, 엄마가 만들어주신 미역국 냄새, 친구들이 불러주던 생일 축하 노래.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공허한 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수는 여전히 있지만 감동은 없습니다. 선물은 있지만 의미는 빠져나갔습니다. 그에게 생일은 더 이상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연극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기는 형식적인 틀 안에서 질식합니다. 개인의 진실은 정해진 의례 안에 가두어질 수 없습니다. 그는 이것을 일찍이 눈치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기쁨에 자신의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쁨은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일 축하해요라는 말이 익숙한 대본처럼 느껴질 때 그는 진심 없는 의식의 피로를 느낍니다. 그는 이제 진심 없는 웃음 대신 조용한 자각을 택합니다. 의례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는 진짜 순간에서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형식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내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박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가 자신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 해 더 살았다는 것을 축하해야죠. 그러나 그의 내면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나는 단지 더 살았을 뿐입니다. 더 깊이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외면적인 축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에 기대지 않을 뿐입니다. 무의식의 과잉 자극은 때때로 인간의 자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압니다. 세상의 환호, 의례, 박수, 갈채는 때로 자기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박수를 거절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 없이도 온전할 수 있음을 선택함으로써. 생일의 소란에서 빠져나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습니다. 이 침묵은 그저 조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반응으로 내 존재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그의 거절은 냉담함이 아니라 내면의 경계 극기입니다. 외부의 소란이 내면의 평정을 깨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세상의 리듬에서 벗어나 그는 자신만의 리듬을 따릅니다. 박수가 없는 방 안에서도 그는 존재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그가 거절하는 것은 축하가 아니라 진정성 없는 동참입니다. 그에게 침묵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감각된 선택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모두가 웃을 때 나도 웃어야 하고 모두가 축하할 때 나도 축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집단적 감정 속에서 나의 진짜 감정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는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선택적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정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생일은 느껴야 할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느끼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것은 억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된 감정적 절제입니다. 무의식이 너무 많이 흘러 들어오면 자아는 무너집니다. 그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과한 기대, 청소년기의 과한 감정, 성인기의 불필요한 극적 표현들, 그 모든 것이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압니다. 아니, 감정을 앞서서 관리하는 법을 압니다.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그것이 지나치게 증폭되기 전에 그는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의 침묵은 차단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강물이 범람하기 전에 둑을 세우는 것처럼 그는 자신 안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차갑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선택된 온도입니다. 그의 내부는 살아있습니다. 단지 소란을 피할 뿐입니다. 그는 기쁨도 슬픔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느낌을 자기 타이밍에 맞게 꺼내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림자의 조율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어두운 부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리듬을 이해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에게 감정은 폭발이 아니라 숨결입니다. 조용하고 지속적인 그의 존재를 지탱하는 리듬입니다. 그리고 생일은 그 리듬을 깨지 않기 위한 날일 뿐입니다. 그는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거절할 뿐입니다. 달력 위에 표시된 숫자는 그에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365일 중 하루일 뿐입니다. 케이크가 없다고 해서 잊힌 것이 아닙니다. 축하가 없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그 의미를 다시 쓴 것입니다. 생일은 그에게 더 이상 출발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의 작별입니다. 하나의 시간이 저물고 또 하나의 시간 앞에 조용히 섭니다. 그는 그날의 의미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상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상징은 오히려 나를 가두지 않는가? 생일이라는 상징은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압박이 되었습니다. 지금쯤은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왜 이룬 게 이렇게 없지? 그런 내면의 속삭임이 그에게 생일을 무거운 거울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 날짜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그 날짜가 삶을 규정하지 않도록. 대신 그는 매일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집중하고 감각하며 조용히. 시간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에게 시간은 파도입니다. 밀려왔다 밀려가고 다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그는 날짜를 쫓지 않습니다. 날짜가 그를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숫자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기억합니다. 생일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만 의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색한 것입니다. 그는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 반복될수록 삶은 더 이상 생일의 숫자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진짜 시간은 숫자가 아닌 존재의 진폭입니다. 얼마나 깊이 느꼈는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는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감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절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낭비하지 않습니다. 상징이 무의식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를 잃고 가면이 됩니다. 그에게 생일이라는 상징은 이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삶의 깊이를 일깨우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잉 자극의 날, 타인의 기대가 그의 내면을 침범하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감정의 문을 반쯤만 열어두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느끼되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느낀다고 해서 표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정서적 절제력이라는 또 하나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넌 왜 이렇게 무심하니?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은 무심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조율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감정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의 감정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한번 흘러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그의 차분함은 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습된 균형입니다. 삶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지진계입니다. 그는 압니다. 감정이 많을수록 감당해야 할 것도 많다는 것을. 그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감정에 휩쓸리며 사는 것을 거절할 뿐입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외부 상징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도 안에서 그는 더 깊이 느끼고 더 정확히 존재합니다. 그는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대신 잃어버린 것을 헤아립니다. 한 해가 더해질 때마다 그는 더 적게 기대하고 더 적게 바랍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과의 화해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환상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환상이 죽어야 비로소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생일은 더 이상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환상을 조용히 묻는 날입니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시작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다짐, 새로운 목표.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흥분은 짧고 흔들리기 쉽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것은 낡음으로 가는 길목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변화보다 통합을 선택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열정보다 안으로 깊어지는 침묵의 성장을 택합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자신에게 돌아가 천천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환상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어. 그래야 비로소 나 자신이 될 수 있어. 그의 생일은 더 이상 축하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 장례식입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자아의 일부분을 떠나보내는 조용한 작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성화의 여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그림자와 싸우지 않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환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끝을 깨달음의 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또 하나의 해를 떠나보내며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나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수용이야말로 진짜 자기 통합의 시작입니다. 그의 침묵은 소극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자유의 표현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고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입장을 밝힙니다. 그는 축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에 기대지 않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생일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억지로 웃고 싶지 않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면 그는 침묵을 택합니다. 자아가 진짜로 깨어날 때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을 벗게 됩니다. 그는 그 가면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벗어냈습니다. 그의 침묵은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정직함입니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해?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존재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부의 소리에 맞춰 살지 않아. 그에게 생일을 거절하는 행위는 삶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얕은 축제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참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자유는 선택의 권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무대에 서는 대신 무대를 내려오는 것을. 이 침묵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입니다. 외부의 인정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대가는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축하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진짜 자유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조용히 끝납니다. 촛불도 노래도 박수도 없이.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가장 온전한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에게 축하란 타인의 인정을 향한 요청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조용한 수긍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외부의 박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내면의 박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자아와 그림자, 빛과 어둠, 환호와 고요를 모두 하나로 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해합니다. 생일이란 단지 한 해를 더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안의 대립을 통합하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는 삶이 단선이 아니란 걸 압니다. 앞을 향한 직선이 아니라 안으로 깊어지는 나선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날짜 위에서 그는 더 깊은 차원의 존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그는 묻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축하하지 않는가?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조용하고 충만하게. 그는 더 이상 생일을 특별한 날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을 생일처럼 살아갑니다. 감정의 낭비 없이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로. 무대에서 내려온 그는 이제 관중 없이 춤춥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박수 없는 순간 속에서. 그리고 그 고요가 가장 진실한 생일의 선물이 됩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조용함은 부족이 아니라 넘침입니다. 고요함은 공허가 아닌 충만입니다. 그는 생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롭게 써 내려간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난 그는 오늘도 조용히 존재합니다. 감사하되 과시하지 않고 기뻐하되 외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한 자기 보호였다는 것을. 당신의 무심함이 냉담이 아니라 깊은 자각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생일을 평범하게 보낸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외부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재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 당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축하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만의 리듬으로 당신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성화의 여정입니다.